네, 2025년 8월 20일 이정훈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 또 한국 국방비 올려라 여러 가지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큰데, 그런 엄청난 주제 앞에 놓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그러니까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 사이에 비밀 협약이 있었다라는 이상한 보도를 조사하게 시켰다가 그 이상한 보도가 진실이 뭔지 알고 주춤하는 모습 보이면서 트럼프를 만나서 미국의 원자력을 중흥시키는 방향, 즉 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 만가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제가 분석해드렸습니다. 현실을 모를 때는 마구 덤비지만 현실을 딱 알고 나면은 대한민국 원자력을 가지고 국익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외교를 주장했습니다. 실용외교를 한다면은 바로 현실적으로 변해야지, 이념과 생각과 감정에 빠져갖고 흘러가게 되면 절대로 실용외교 못합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서 이북을 올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 초청하겠다, 북한하고 어떻게 하자고 온갖 추파를 던지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현실 좀 보시라고, 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여정이는 이렇게 나오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개 꿈꾸지 말라고 타박하고 있습니다. 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무시당해도 억울할 판인데 일개 부부장밖에 안 되는 이런 가시나한테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도 있으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무골노인이지.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렇게 잔인하게 나가? 김여정이한테 왜 저렇게 절절매면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한미 원자력처럼 남북관계도 현실적으로 턴을 해라 라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여정이가 뭐라 그랬냐고 하면요,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남북관계를 잘하고 에이펙에도 이북이 와라 뭐 그런 식으로 쭉 흘리니까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을 평가해줬어요. 이재명 정권이 들어앉은 이후 조한관계 개선을 위해 무엇인가 달라진다는 것을 생색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진지한 노력을 대뜸 알 수는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악취 풍기는 대결 본심을 평화의 꽃보자기라고 감싼다고 해도 자루 속에 쏜 것은 감출 수 없다. 똥 싸놓고 이렇게 보자기 씌워놓는다고 그 냄새가 안 나는 거 아니죠.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지난 8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을지 국무회의에서 작은 실철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김여정이는 그 구상에 대해서 평한다면 한 마디마디 조항조항 망상이고 개꿈이다. 우리는 문재인부터 윤석열, LO의 정권교체 과정은 물론 수십 년간의 한국의 더러운 정치 체제를 신물을 나도록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개꿈이고 망상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문재인으로부터 윤석열, LO의 정권교체 과정은 물론 수십 년간의 한국의 더러운 정치 체제를 신물 나도록 목격한 세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으로부터 윤석열로 정권 교체되면서 한국은 확 변했죠.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참여를 하고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고, 그리고 중국이 힘으로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말라 그랬고, 지금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어떤 위기 상황이 생기면 계엄령을 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식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문재인과는 확실히 결이 달랐습니다. 문재인 같은 정권이 들어서면은 그 이후에는 또 반작용이 확 일어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한 2달 좀 지났죠. 지금 하는 정책들이 지금 삐걱삐걱 하는데 이 정부가 5년을 채울 수도 있지만 못 채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 정부는 급격한 보수 정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한반도 상황과 안 맞는 안보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 강한 보수 정부가 들어섭니다. 이거를 저도 보는데 북한도 보고 여정이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너 지금 뭐라고 해봐야 너도 끝나고 나면 한국은 오히려 반대로 가니까 개 꿈꾸지 마, 망상하지 마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꼴을 수도 없이 봤다. 이재명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위인이 아니다. 아주 우습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은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위인이 아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없이 대무림하여 왔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위인이 아니다. 라고 딱 얘기했습니다. 못 바꿔요. 이거는 현실이 이렇고 국제정치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할아버지가 봐도 못 바꿉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제가 봐도 개꿈을 꾸고 있고 헛꿈을 꾸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이런 짓을 하면서 트럼프를 만나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원자력을 갖다 바치는 망가를 해야 되고 한국 조선업을 갖다 바치는 마스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여기에 우리 한수원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또 하나오션이나 HD 현대 같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미국한테 대가리 숙이는 와중에도 뭔가 챙기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해볼 만한 게임이 되는 거지. 사실 이거 조공 바치는 거 아니야. 근데 조공을 안 바쳐서 이 책봉을 못 받으면 정권을 유지 못해요.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이게 현실입니다. 아휴, 참 한심한데 지금 10월에 경주 에이펙에 북한을 초청하자는 걸 놓고 국회에서는 여야가 싸우고 있어요. 북한은 안 옵니다. 안 오는데 뭘 싸워. 망상 개꿈이라 그러는데 뭘 자꾸 불러. 그런데 여정이가 뭐라는가 하면 지난 8월 18일부터 을지 프리덤 쉴드,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UFS죠.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 여정이가 이 연습은 침략 전쟁의 연습이다. 연습하고 훈련이 다른 게 뭔가 하면요. 훈련은 우리 군대 가게 되면 으쌰 사격 훈련하고 각계전투 훈련하고 뭐 여러 가지 훈련하죠. 그거는 그 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격이라든지 체력 올리는 거라든지 달리기라든지 뭐 문서 쓰는 거 이거를 배우는 거고 연습은 뭐냐 그 배움을 다 끝내고 이제 자기 업무에 들어가게 되면은 업무 중에 하나가 군사 작전이잖아요. 작전을 짭니다. 그런 거 작전대로 우리가 쫙 움직이는 거를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게 엑서사이즈 연습이야. 그걸 자꾸 훈련이라 그러는데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아니고 을지 자유의 방패는 작전계획 5022를 실행하는 한번 돌려보는 그걸 익히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이라고 비난한 후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신용을 하면서 또다시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에서 우리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조기에 제거하고 공화국 영내로 공격을 한다는 새 연합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정이가 너 대한민국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정청래가 당대표 돼도 너 못 바꿔. 뭐 한미동맹이란 기본 틀 한국이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에서 움직인다는 틀은 못 바꾸니까 제가 누차례 얘기하잖아요. 국가라는 걸 이해할 때는 그 나라 군체제를 이해하면 제일 빨라요. 군을 이해하고 사회 간접 자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정치 경제를 이해하고 정치를 이해하면은 좀 빠르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 지금 우리 안보를 기본적으로 미군과 같이 한미연합군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연합군이 누구와 싸우겠다. 국가를 운영할 때 누가 적인가를 규정해놓고 친구하고 적을 규정하거든. 특히 중요한 게 적이야. 그래야만 내가 누구랑 싸운다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의 안보 시스템이 다 바뀌잖아요. 안전 시스템이 정해지잖아요. 제가 작전계획 5022를 설명드릴게요. 옛날에 작전계획 5027이 있었습니다. 이건 순수 재래전입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땐가 뭐 우리 스스로 작전계획을 가져야 된다. 뭐 전작권 환수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주도로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한미연합사가 작전계획을 만드는데 우리 스스로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작전계획 5015를 만들었죠. 그때도 여전히 전작권은 미군이 연합사가 갖고 있으니까 연합사가 승인을 하는 형태긴 했지만 우리끼리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주로 중심이 돼서 싸우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런 작전계획 갖고는 핵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이 2017년 즉 판문점에서 문재인을 만나고 또 문재인을 그해 9월 달에 북한으로 불려서 만나고 또 그 중간에 6월 달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고 2019년에 저거 또 하노이에서 만나고 할 때 이때 북한이 왜 이렇게 회담에 나왔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핵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남한 지도자든 북한 지도자든 만나보자 이거 나왔던 거예요. 2017년에 북한은 자기네 핵 완성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북한에 핵이 있는 게 수소폭탄까지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작전 계획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다시 만들게 된 게 작전계획 5022입니다. 한 10년 걸쳐서 만들었고요. 지금 연합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 올해 미 의회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작년에 이 작전계획을 확정지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재밌는 게 킬체인 개념을 확장했다. 지금 북한이 우리를 때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선제타격,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기립 딱 시키는데 우리를 겨냥한다는 판단이 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최전방에서는 K9 자주포, 바로 그 뒤에서는 천무, 그 다음에 현무 2, 그 다음에 에이타킴스, 현무 4, 현무 5, 그 다음에 공군의 F-16, F-15, F-35 들어가서 북한을 초토화시킵니다. 못 쏘도록. 이게 킬체인이에요. 이거 대화력전이에요. 보병은, 육군의 보병은 움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해군에서도 해성미사일, 한 포는 짧아서 못 들어가겠지만 해성미사일 등 그 크루즈 미사일,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있는 거, 배에 있는 거 다 쏘아 올립니다. 북한이 못 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이 날라오면 우리 공군의 미사일 방어사령부에서 미국제 팩2, 3, 또 우리가 만든 천궁을 쏴서 그 미사일을 잡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자기네 팩3하고 사드를 쏴서 같이 잡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뭐 재수없으면 몇 개 맞겠죠. 다 막았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엔 대량 응징보복작, KMPR, Korean Massive Retaliation, 대량 보복작전을 해갖고 그때는 우리 육군 같은 경우 최전방에는 수색대가 있는데 수색대는 DMZ 안에 지나는 친구들은 기관총이 최고의 무기예요. 기관총도 소총만 가지는 부대니까 거기는 화력이 없고 그 다음에 GOP 부대들은 거기는 소대나 중대 단위로 한 82mm 박격포, 대대는 105mm, 연대부터는 한 105mm 있을 겁니다. 82mm. 그 다음에 사단부터는 155mm가 있습니다. 이 점포 사격을 하는 겁니다. 대화력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아까 킬체인 할 때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 북한의 군 지도부, 여기를 박살내는데, 이때 KMP 할 때는 육군이 전 화력을 퍼부어서 자기 앞에 있는 인민군 부대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해군도 앞에 인민군 함정이 있거나, 인민군 함대가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박살을 내고 공군도 북한 공군을 착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겠다는 게 이제 킬체인 개념인데 이게 이제 북한이 핵을 쏘면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우리가 작전계획 5015를 만들면서 세웠던 3축 체제 3K 킬체인 그 다음에 날라오는 거 막는 KAMD 그 다음에 KMPR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언젠가요? 저 달이 헷갈린다. 지난달인가요? 지지난달인가요? 미국이 이스라엘과 같이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 파괴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때 보게 되면은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갈등이 있으면서 이란이 연속해서 미사일을 쏘면 이란이 한 미사일을 100발, 1000발 정도 갖고 있었는데 걔네들이 드론도 띄우고 미사일도 쐈습니다. 몇 차례 쐈죠. 근데 그게 날아오는 동안에 거기 걸프 바닷가에 있던 미국 구축함이나 순양함에서 쏴가지고 그걸들 잡아주고 또 그 근처에 있던 미국 항공모함에서 이함한 비행기들이 떠가지고 전투기들에서 공미사일 쏘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등에 미 지상군이 있습니다. 그들이 팩3 사드를 운영해요. 걔네들이 그걸 쌓고 많이 잡아줍니다. 그 지역에 가 있던 미국 팩3 부대 중에 일부는 바로 한국에 있던 부대가 거기 가서 작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육군, 해군, 공군이 이스라엘로 가는 걔네 드론하고 미사일을 많이 잡아줬어요. 그리고도 넘어오는 게 있으면 이스라엘이 에로우 미사일, 에로우는 미국의 사드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데이비드 슬링, 그건 미국의 팩3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는 아이언돔으로 맞고 그래서 거의 피해를 안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자기가 필요하면 때렸어요. 이스라엘은 먼저 킬체인을 가동한 게 아니라 쟤네들이 쏘니까 미국과 같이 MD를 가동해서 촥 막아내고 그 다음에 응징보복을 KMPR,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IMPR을 했겠네. 이렇게 몇 차례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란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나 이런 분들이 막 무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전을 미국의 위성들하고 첩보기들이 다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컴퓨터로 돌리면은 그 암호를 풀 수 있어요. 암호가 아니건 더 빨리 풀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알게 되면은 그 통신망을 와해시키는
마비전에 들어갑니다. 이게 사이버 작전이죠. 여기에는 이제 뭐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뭐 전파가 들어가서 쫙 다운시킵니다. 예를 들어 미 해군이 갖고 있는 F-38 그라울러 같은 경우는 이게 떠가지고 전파를 쫙 쌓았고 레이더들을 다 다운시켜버려요. 그럼 레이더가 화면이 비행기 날아오는 걸 잡아야 되는데 허옇게 돼버려요. 아무 진행을 못해. 그러면 여기 날아가는 비행기들은 다 스텔스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전자전이에요. 그런 식으로 다 무력화시키고 걔네들 첩보기관들도 미국이 뭔가 때리면은 다 목통이 됩니다.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이북 방송 들으려고 탁 틀면은 와와와와와와와 개구리 소리 나왔거든. 그게 방해전파 때려서 그런 거예요. 방해전파 때려서 완전히 다운시켜버려요. 이거 사이버 전쟁. 그리고 우주에서도 봐가지고 탁탁탁 잡아주면은 미군이 그냥 때리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미국이 막아주면서 다 하면서 그걸 파악한 다음에 지난번 벙커버스터를 B2에 싣고 가서 이란 핵시설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사실은 벙커버스터를 갖고 B2로 벙커버스터 떨어뜨린 작전은 북한을 의식하고 만든 거예요. 북한이 힘이 완성됐는데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미국과 호흡을 맞춰가지고 이란 핵을 제거하는 작전을 쭉 하다가 했기 때문에 먼저 쓴 겁니다. 완전히 성공했죠. 그러면 미국은 지금 핵을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이걸 굉장히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작전계획 5022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확장된 킬체인을 먼저 한다 그러는데 북한이 뭘 쏠 조짐을 보이면은 그 쏘는 거 날라온 다음에 뭐 MD나 KMD로 막는 거 힘들잖아요. 먼저 때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미군까지 가서 같이 때리는 거야. 그리고 날라오는 게 있으면 KAMD나 미국의 MD로 막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KMPR을 가하는 거죠. 그게 작전계획 5022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에 빠진 게 뭔가 하면은 벙커버스터를 싣고 B2 같은 게 날아가서 때리는 작전은 빠져 있어. 왜 빠졌느냐? 한미연합사령부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대장급 부대지만.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핵무기 사용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핵무기 사용 권한이 있는 부대는 미국의 6회 공군 해병대 다 합쳐놓은 통합전투사령부인 미국의 스트래티직 커맨드, 스트래트컴이라고 하는 전략사령부입니다. 전략사령부에는 거의 핵심 부대는 미 공군의 지구권 타격 사령부예요. 그 다음에 이 해병대의 뭐 전략사령부, 그 다음에 해군의 함대 전략사령부, 육군의 뭐 전략사령부, 미사일 방어사령부 등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공군의 지구권 타격 사령부야. 이 지구권 타격 사령부에는 두 개의 번호 공군이 있어요. 8공군하고 20공군일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 비행기를 갖고 작전하는 부대를 번호 공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투기 위주로 된 번호 공군도 있어요. 대한민국 오산에는 미 7공군이 있고 일본 좌마에는 미 5공군이 있습니다. 알래스카 트럼프하고 푸틴이 만난 데는 13공군이 있고. 근데 8공군하고 20공군도 있는데 8공군은 뭐냐면 폭격기. 바로 벙커버스터를 싣고 갔던 B2, 스텔스가 아닌 B1, 스텔스가 아닌 B52 이런 거대한 폭격기만 가진 비행단을 구성하는 게 8공군이고요. 20공군은 뭔가 하면 미국이 갖고 있는 ICBM, 걔네들은 미니트맨 3입니다. 그 이름이. 미니트맨 3를 운영하는 ICBM 부대가 미 20공군이야. 그래서 그건 전 세계를 타격하기 때문에 공군에서는 지구권 타격 사경부라고 이름을 지쳤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시설을 때리려면 벙커버스터를 실은 B2가 오거나 또 다른 방법이 와야 되는데 그거는 미국 전략사령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작전계획 502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략사령부가 북한을 핵시설을 없애는 부분을 제외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한미연합사하고 한미연합사 밑에는 주한미군하고 한국군 전투부대들이 있죠. 여기서 갖고 있는 모든 전력을 동원해서 북한 핵시설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먼저 확장된 킬체인으로 북한이 쏠 조짐 보이면 박살을 내고 올리면은 한국의 KMD하고 미국의 사드 핵수리로 막아내고 그 다음에 KMPR로 육군, 해군, 공군 모든 전포 사격을 해서 박살낸다. 그때까지 전선에서는 부대 이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북한에 올라가서 북한을 접수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전계획 5022를 만들어서 지금 한미연합훈련은요, 봄에 하는 프리덤 쉴드 훈련, FS 훈련,
그리고 8월에 하는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 똑같은 프리덤 쉴드인데 8월에 하는 건 을지가 붙어요. 앞에 건 안 붙고. 3월 달에 이미 프리덤 쉴드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도하 언론들은 작전계획 502에 따른 연습을 했느냐라고 물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확인을 안 해줬죠. 이 3월에 하는 FS 훈련, 이 8월에 하는 UFS 훈련은 전구급 연합훈련입니다. 전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쟁이 났다고 해서 막 싸우면 안 되잖아요. 1소대는 여기서만 싸우고 2소대는 이렇게 딱딱 나눠줘야 되잖아요. 전쟁 싸우는 섹터를 나눠줘야 돼. 안 그러면 저기 도망간다고 막 2소대 지역으로 넘어오거나 그러면은 자탕 우리끼리 교전하잖아요. 넘어올 때는 야 2소대 니들이 걔네 가슬이 잡아 넘겨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탁탁 소대 단위, 대대 단위, 사단 단위 나누는 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도 옆 나라를 막 치면 안 되니까 전쟁 구역을 딱 정해놔. 그게 영어로 theater라 그러고 우리말로는 전쟁 구역, 전구라고 합니다. 전구가 가장 큰 전쟁 범위가 되는 거죠. 전국급 연합훈련은 한반도에서는 한미연합사나 우리 합참이 주도하는데 이 전국급 연합훈련이 3월에 하는 FS하고 8월에 하는 UFS입니다. 그러니까 3월에 FS 때 한국군이 19,000명, 2만 명 정도가 들어가서 인민군의 GPS를 교란시키고 사이버 공격을 때리고 그 다음에 북한군 드론 기지를 때리는 그런 걸 한 걸로 보여요. 확인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8월에 하는데 아주 웃긴 게 지금 3월은 그래도 윤석열 파면은 돼 있었지만 이재명이 집권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일 되고 나서부터는 이거를 줄여라 그래가지고 우리 국방부 장관 안규백 씨가 지금 우리나라가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크니까 좀 줄이자 그래서 좀 줄여서 하는 거예요. 참 치사한 문구를 사서 줄였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작전계획 502를 연습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여정이가 이걸 시비를 건 거예요. 새로운 연합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거 하는데 이재명 너 이거 바꾸지도 못하고 뭐 줄였다고 했지만 본질을 안 바뀌었으니까 무슨 뭐 우리랑 뭐 하자는 개 꿈꾸지 말고 망상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바꿀 수 있느냐? 저는 못 바꾼다고 봅니다. 이거 바꾸려면 미국 대통령이 동의를 해야 돼요. 트럼프를 만나서 양쪽 통수권자로서 이거 바꿉시다. 그런데 트럼프가 못 바꾼다면 어려울 거예요. 바꾼다고 하려면 뭘 많이 줘야지. 한국 원자력을 주던 조선업을 주던 뭐 다 줘야지. 그 줘도 아마 안 바꿔줄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안보에 문외한인가 하면 지난번에 G7 회담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토 정상회담 때는 안 갔어. 난 그게 되게 우스웠어요. 나토가 굉장히 중요한 회담인데 안 갔어. G7 회담 가서 트럼프 만나서 어떻게 좀 인정받으려는데 트럼프를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나토 회담 때는 자기는 안 가고 외교부 장관하고 안보실장 보냈는데 그때 우리 외교부 장관이 조태열 씨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가 미국, 일본 외교부 장관하고 만나서 합의를 본 게 이제 앞으로 한반도의 핵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북한 핵이라는 단어를 쓰고 북한 핵을 제재하자. 자, 한반도의 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노태우 정부 때까지 전술핵을 여기에 배치했었어요. 그것도 없애는 게 한반도 핵이에요. 북한 핵도 없애면서 주한미군 핵도 없애는 거. 근데 북한이 지금 핵을 완성했으니까 북한 핵을 없애는 게 맞다. 전술핵은 들어올 수 있더라도 문제 삼지 말자고 그때 한미일 나토 외교장관 회담에서 합의가 되고 그럽니다. 그런 게 싫었으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가거나 아니면 외교부 장관을 고치했어야 했는데 못 바꾼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지금 주미대사 이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으로 바꾼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현재 미국 대사도 북한 핵이라는 단어를 쓰겠다고 딱 합니다. 그러니까 안보를 아는 사람은 다 이래가요. 이건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데 이걸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은 줄여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재명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너 트럼프 만나면 깨갱할 거고 아무 소리도 못해. 그러니까 너 개꿈 꾸지 마 이러는 거. 트럼프를 이재명이 바꿀 수 있겠어요? 이번에 도하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유럽의 8개 최고 지도자가 왔죠. 미국 대통령 앞에 영독불 이탈리아 유럽의 4대 강국 정상이 다 왔고 핀란드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 6명이 왔고 나토하고 EU의 대표가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나이가 트럼프에 비하면 트럼프는 지금 80 노인이잖아요. 거의 조카뻘대. 심한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은 아들뻘, 딸뻘이야. 그러니까 앞에 쭉 앉혀놓고 이렇게 대하는 게 옛날에 오바마나 클린턴 같았으면 나이가 젊지만 워낙 트럼프는 나이도 많고 사람이 스트롱하니까 애들 가르치지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저랑 나이 비롯한 60년대 초반입니다. 트럼프에 비해서 거의 20살 아리래요.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 잘하는 마크롱 같은 사람은 아들뻘인 그러니까 아들뻘이니까 개기기는 하는데도 꼼짝 못하잖아요. 영어 못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앞에서 뭘 할 거예요. 무슨 사람이 기에서 그리고 사람의 등급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여정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꿈 꾸지 마라. 자, 문제는 김정은이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면 좋은데 김정은이 나오지도 않고 여정이를 지금 여정이를 내보내는 건 고도의 심리전이고 한국의 대통령을 자기보다 한 몇 단계 떨어뜨려서 본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은 항의도 안 해. 아, 그 말 잘하는 정청래가 야 이놈의 기집애 네가 왜 나와 이런 소리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정청래는 그 생각도 못하지. 정청래가 이럴 때 한번 대포 한번 쏴줘야지 진짜로. 자, 이게 현실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개꿈 꾸지 말고 확 돌았으면 좋겠어요. 한미 원자력 합참 비밀 뭐 있었다 이런 엉터리 보도 갖고 하다가 싹 돌아선 것처럼 돌아섰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얼마나 지금 답답한가 하면은 사람이 없어, 사람이. 정청래 같은 사람들이나 있고 사람이 없다는 게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로 최규준 씨를 쓰겠다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 죽은 날은 탕탕절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잘 가라 병신년 이렇게 썼어요. 병신년. 그때 박 대통령 탄핵될 때가 2017년인가 병신년이었어요. 갑자을쭉 병신할 때. 그걸 빗대서 병신년 그랬는데 2016년이 병신년이었구나. 그때 잘 가라 병신년이라는 단어 썼구나.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앉아서 박근혜 즉각 퇴진 구속 뭐 그런 걸 한 2016년에 그랬군요. 근데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을 장관으로 하지? 교육장관으로 하지? 지금 이 양반이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만큼 이재명 정권에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같은 사람들이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이들. 인격자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DJ YS는요, 따뜻한 면이 있습니다. 뭐 어제도 옛날 언론계 선배들하고 쭉 얘기 재밌게 들었는데, YS, 김영삼, 뭐 쭉 얘기 나오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대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정청래나 이런 사람들은 참 올망졸망 말장난이나 치고 김어준하고 허허 웃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여정이한테 망신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어? 이 무골노인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통치 능력이 없다고 봐요. 여정이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습게 보잖아요. 김정은이 더 우습게 볼 거 아닙니까? 이게 현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솔직하게 실용외교로 돌아서서 여정이하고 김정은을 제거하겠다. 북한핵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돌아서야 되죠. 원자력처럼. 이재명 대통령 미국 방문을 앞두고 정말 대오각성하고 크게 변하면서 당신 측근에 있는 수상한 좌파들을 척결하기 바랍니다. 그들이 당신의 정권을 세워주는데 도움이 됐지만 앞으로는 당신의 앞길을 철저하게 막을 것이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록하는데 역할을 할 사람들이니까 그 자들을 날리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